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체크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상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잘 모르겠을 때, 또는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데 뭔가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요 3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를 데리고 힘들거나 어려운 곳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대부분 좋은 환경에, 좋은 곳에 가잖아요. 예쁜 곳에 가잖아요.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 나오겠죠. 좋은 거는 뭐 얼만큼 좋아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안 변하는지, 변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트를 보통 뭔가 레스토랑을 간다거나 뭐 예쁜 맛집을 가서 식사를 하고 뭐 영화관을 가고 이런 코스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굉장히 조금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그런 곳을 한번 가보세요. 일부러 가보세요. 더러운 식당 또는 불친절한 식당, 이런 곳에 한번 가보세요. 이곳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정말 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최소한 몇 번은 맞닥뜨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고 살면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뭔가 안 풀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둘이 헤쳐나가느냐가 정말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연애할 때 확신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 짜증나는 상황을 한번 끝까지 가보기도 해보세요. 굉장히 뭔가 안 좋아. 네. 막 굉장히 뭔가 불쾌한 상황. 상대에게. 예. 이런 상황을 한번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뭐 일부러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왔다 했을 때 한번 피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상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때로는 여행을 가시더라도 좀 불편한 곳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 불편하고 뭔가 갖춰지지 않은 곳, 그런 여행지를 갔는데 그곳에서 상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너무 춥거나 덥거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남자가 하는데 이제 여자를 기다렸는데 여자가 예쁜 하이힐에 뾰족한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데이트를 한다고 막 신이 나서 나왔겠죠. 이 여자친구를 한번 데리고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골목길에 오래된, 네, 한 30년 된 그런 맛집 식당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양은으로 나오는 그런 김치찌개집 이런 데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굉장히 불편하겠죠. 앉는 것도 불편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신발이 새 신발인데 막 이렇게 더러운 거 묻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누구를 골리려고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길게 인생을 봤을 때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어렵고 정말 그런 곳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둘이 헤쳐나갈지, 이것을 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둘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괜찮고 너무 좋은 일들만 있고 순탄해. 이런 뭔 걱정입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그죠? 근데 마음처럼, 예,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둘이
끈끈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게 정말 좋은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쁜 상황, 불편하고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려 보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 이 사람의 대응 능력을 한번 보시면 대충 어떨지, 미래를 좀 함께 가도 될지, 예, 믿음직스러운지 여러 가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상대인지 검증하는 법. 두 번째는요,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이건 좀 너무 쉽죠. 그리고 많이 데이트를 하면서 이미 자주 종종 또 뭐 상대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친구들을 볼 때는요, 친구들이 현재 지금 스펙이 좋은지, 좋은 직장을 얻었는지, 잘 나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의 마음 상태, 마음 씀씀이, 배려심, 이해심, 그리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세요. 친구들이 좋은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유유상종이라고 믿거든요. 네,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만났던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정말 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직업적으로는 막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신 상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예전부터 유유상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친구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남자친구의 그림과 이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격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남자친구가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 정말 그 사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유유상종입니다.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네.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친구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보시지 마시고 바뀌지 않는 것, 마음 씀씀이, 인성, 습관, 이런 것들은 잘 안 바뀌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쭉 보시고 또 한 부류만 보지 마시고 좀 고등학교 친구들, 또 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뭐 3학년 때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아셨나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방법? 세 번째, 마지막은요, 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이거는 사실 배우자, 그리고 뭐 데이트를 하는 그런 상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인성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돈은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는 부부 정말 많죠? 이혼하는 부부들의 상당수의 이유가 경제적인 사유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뭐가 갖췄다, 직업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또 그런 것들에 혹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오래 가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인성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를 들어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어떻게 쳐다보고 바라보는지,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는지. 네. 운전을 할 때 고급차 오너를 상대하는 모습과 굉장히 소형차 오너를 상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여자들도 뭐 거치대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잘 나가는
친구에게 대하는 모습과 또 좀 잘 안 나가는 어떤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있는지 있진 않은지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아는 지인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미 좀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짜 뭐랄까 애교도 많이 부리고 막 선물도 갖다 바치고 막 연락도 하면서 굉장히 끈끈하게 친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하하는 그런 지인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너무 당연한 건데 굉장히 잘 나가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아니면 깜빡 죽고 뭐 아부를 떤다거나 뭔가 태도가 확 달라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만만하거나 뭔가 못 사는 사람이거나 약자를 만났을 땐 갑자기 막 무시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둔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했을 때 부부가 사실 평등한 존재잖아요. 영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회적 뭔가 이렇게 막 계층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은 부부 역시도 남자들은 여자를 아래로 본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뭔가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 하게 되거나 처음에 연애할 때는 안 그러죠.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은 또 여러 가지의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엔 사람 습관이 인성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체크를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작심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작심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숨겨요. 이러면 모릅니다. 정말. 네.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뭐 끼케야 연애 뭐 2년이잖아요. 또 혹은 막 몇 달 만에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을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 조건은 세 가지의 그런 포인트는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속이더라도 탄로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 모습을 보니까 더 좋아진다. 이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생긴다 하면 결혼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애는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애를 하다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모습에 뭐 실망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뭐 헤어지면 되잖아요. 헤어지고 또 좋은 경험했다 많이 배웠다 하고 또 그 경험을 얹어서 또 다음의 연을 또 찾아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연애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결혼은 꼭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후에도 체크할 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생각이 나는 대로 네, 영상으로 좀 담아볼게요. 우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상 수사장 소피아의 연애 이야기였습니다. 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